주몽신화 갑시다. 작자미상의 주몽신화. 주몽신화는 신화죠, 신화. 무슨 신화라고 부르죠, 얘네들을? 맞아요. 건국신화입니다. 건국신화라고 되겠죠. 어느 나라의 건국신화입니까? 고구려의 건국신화죠. 고구려의 건국신화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끔 이제 궁금하죠? 신화가 뭐죠? 시간이 지나서. 원래 종교인데 시간이 지나서. 이거 일단 신화는 어디에서 출발하냐? 신화는 우리 다 같이 설화라고 합니다. 설화는 얘기는 구전되는 거예요. 구전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설화에는 세 개가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어? 신화, 전설, 민담,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설화에 구전된 이야기인데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뭐가 돼? 신성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전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담에서는요, 바로 교훈성이죠. 이렇게. 신화가 신성성이 없으면 안 돼요. 성스러운 이야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건 신화가 아니에요. 전설은요, 어디 사물에 또는 장소에 또는 지명에 얽힌 이야기잖아. 그래서 전설인 거야. 그러니까 전설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돼. 야, 저 망부석 왜 있는 줄 알아? 저 망부석이 저 사람 있는 것처럼 생겼지? 저게 망부석이야. 저게 왜 생겼는지 알아? 그 증거물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신빙성이요. 오, 진짜 같아요, 왠지. 신빙성이고, 민담은 교훈성이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신성성을 중심한 주몽신화의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몽신화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신화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재밌으라고. 단순히 재미있으려고 만들었을까요? 신화. 건국신화 특히. 건국신화를 보면 당군신화 따져보자. 당군신화에서 당군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당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환웅. 당군의 할아버지는 환인, 그지? 환인이니까 천재지, 천재 하느님. 엄마가 누구야? 고. 그러면 아버지는 어느 쪽? 하늘 쪽. 엄마는 모국에는 누구 쪽? 땅.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결합이야. 보통 신화는. 그럼 얘 주몽신화에서 아버지 누구죠? 주몽신화에서 주몽의 아버지 누굽니까? 해모수. 천재의 아들 해모수예요. 그럼 이쪽도 어느 쪽 계열이야? 하늘. 엄마는 누구죠? 유화인데 유화의 아버지가 강해신 하백이에요. 물. 그래서 어쨌든 얘도 천부지모라 그래. 천부지모. 천부. 하늘이 아버지고 지모. 땅이 어머. 이런 거야. 그럼 이런 신화를 왜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이건 신화를 만든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건국의 정당성이에요. 야, 우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서 결합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다가 땅을 세운 건 정당해 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되냐? 야, 우리는 하늘의 민족인데 너는 뭐야? 전쟁의 전체주의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선민사상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어쨌든 주몽신화 이런 신화들은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만든 작품들이 대부분이죠. 한번 읽어볼게.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다. 지명이죠, 고구려가. 지금의 화주 또는 성주라고도 하나 이는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는 요동 반면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의 고구려는 원래 어디라는 거야?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는 거야? 요동 방면. 졸본부인데 지금은 요동 방면에 있다. 라고 했어요. 이제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인데 졸본은 어디에 있다고? 요동 방면에 있는 졸본 부여를 고구려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렇게. 자, 국사. 고려변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고려본기에 기록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시조 동명성제 성은 동명성왕이라고 하죠. 시조. 그러니까 고구려의 시조. 맨 처음 조상인 동명성제 성은 고씨이며 이름은 주몽이다. 이름이 고주몽이에요. 주몽신화 또는 우리가 동명왕신화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에 앞서 북부의 왕인 헤브루가
북부여의 왕인 헤브루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 갔으며 북부의 왕 헤브루가 동부여로 피해 갔으며 부르가 세상을 떠나자 부르의 아들 누가? 금화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렇게 돼. 자, 헤브루의 아들 누구야? 금화야. 금화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때 금화가 태백산 남쪽 우발수라고 했으니까 우발수라는 물이란 물, 우발수라는 물이니까 어떤 지역이죠. 우발수라는 지역에서 한 여자를 만나 누구인가 물었어요. 한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백의 딸로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백이 강의 신입니다. 강의 신, 강하자거든요. 나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하인데 여러 아우들과 논일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는 천재의 아들 헤모스라고 하면서 나를 웅신산 및 압록강가에 있는 집 속으로 꿰어 남몰래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죠. 뭐 정을 통했다니까 어디나 알아서 상상하세요. 뭐 마음을 주고받았다는 거겠죠. 정을 주고받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백은 물의 신이고 헤모스는 천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신과 수신의 만남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주몽의 고귀한 혈통, 즉 신성성을 강조한 거라고 했죠. 신화에서는 신성성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신성성이죠. 신성성을 강조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이란 것을 꾸짖어 마침내 이곳 우발수로 귀양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우발수에서 유하가 여기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발수로 쫓겨난 유하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금화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그 여인을 방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방 속에 왜 가두었는지 몰라. 일단 방 속에 가두어 두었어요. 이상해서. 그랬는데 자, 햇빛이 방 속을 비추었대요. 햇빛이 방 속을 비추었어. 그런데 여인이 피하자, 유아가 피하잖아. 햇빛이 계속 유아를 따라다니면서 햇빛을 비춘 거야.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로부터 태기가 있어. 그렇지, 임신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뭘 낳았어? 알을 하나 낳았어요. 알.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설화 중에서도 알로 태어난 설화를 우리가 난생설화라고 불러요. 난생, 알란자, 난생설화.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서 임신해서 알이 태어났는데 이게 누구야? 이게 주몽이라는 거죠. 알을 하나 낳았는데 그 크기가 닷대들이만 했다. 닷대들이야. 닷대. 한 대가 몇 리터? 한 대. 쌀 한 대. 몇 리터? 한 대, 두 대 하잖아. 막걸리 한 대 받아와라. 500리터요? 잠깐만. 5리터? 2리터. 한 대는 2리터, 약 2리터 정도에, 그러니까 10리터 정도의 알을 낳대요. 꽤 큰 거죠. 그러면 10리터면. 닷대들이만 했다. 이렇게 알을 낳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몇 가지만 쭉 설명할 테니까 첫 번째가 햇빛, 두 번째가 알. 이 두 가지야. 포인트야. 일단 기억해도 왕은 그것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어요. 누구에 줬다고? 개와 돼지에게 줬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잠깐 멈춰볼까? 우리가 이것도 주몽신화도 신화이긴 하지만 우리 영웅서사의 일대기 구조가 있죠. 영웅서사의 일대기 구조 알고 있어요? 영웅서사는 일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모든 영웅 이야기에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신분부터 가보자. 어떤 신분이에요? 맨 처음에는 고귀한 혈통이에요. 고귀한 신분이에요.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탄생할 때도 약간 기이하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렸을 때 시련을 겪어요. 시련을 겪으면 조력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요. 그죠?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성장하다가 뛰어난 능력을 보이게 돼요. 남들하고 다른 뛰어난 능력을 보이게 돼.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또 성장 후 시련을 또 한번 겪게 돼요. 그치? 그때도 역시 조력자의 도움이죠. 그래서 시련을 두 번을 겪고 나서 그 시련을 이겨내고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는 거야. 뭐 국가를 세우던가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세우게 되는 거지. 그 따지고 보면 우리 영웅서사 서사 구조를 따와서 만든 고전소설 중에 하나가 홍길동전이란 말이야. 홍길동전의 아버지는 누구죠? 홍길동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의 아버지 홍판서. 그래서 홍판서. 그래서 그 고귀한 집안이야. 거기 나름대로 태어났죠. 어렸을 때부터 뭐가 돼요? 능력이 있어.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출발해 항상. 그러다가 위기에 빠지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되고 위장 업적 그렇죠. 이런 일반 영웅일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영웅일대의 구조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고귀한 혈통이지. 아버지는 누군데 천지의 아들이고 엄마는 강예신 하백의 딸이란 말이야. 고귀한 혈통. 탄생을 어떻게 해요? 기이한 탄생이죠. 어떻게 햇볕을 받아서 알에서 태어납니다. 이게 기이한 탄생. 그 다음에 시련을 겪는다고 했죠. 금화가 어떻게 해요? 알을 버리게 해요. 근데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지. 그리고 길에 내다 버리게 했지만 소와 말이 모두 그 알을 피해서 지나갔단 말이야. 또 들에 내다 버렸더니 새와 짐승이 오히려 덮어 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시련을 겪었는데 얘네들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이 시련을 이겨낸 거야. 얘네들은 조력자의 도움이라고 보겠지. 이에 왕이 알을 쪼개먹으려 했으나 깨트릴 수가 없어서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다시 유아에게 돌려준 거야. 1차 시련을 이렇게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알을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라고 했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봐요. 고귀한 혈통, 기이한 탄생, 어렸을 때 시련, 조력자의 도움으로 이겨낸 것.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 주몽의 신이한 탄생과 시련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뭐와 주목하라고 했지? 햇빛과 알에 주목하라고 했지? 자, 햇빛과 알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신화등상 햇빛은 태양 숭배 사상. 옛날에는 하늘을 숭배하겠죠. 천신 숭배 사상. 태양과 하늘을 숭배하는 사상과 관련되어 있고요. 알은 그냥 알 자체로도 둥글둥글 하겠지만 뭐하니? 알에서 생명이 자라는 알을 뭐 해야 돼? 깨고 나와야 되지. 그래서 현실의 질서를 깨트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알을 깨치고 알을 깨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현실의 질서를 깨트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햇빛과 알의 의미를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햇빛과 알의 의미를 알아두도록 하세요. 다음 가볼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비범한 능력을 보이게 되죠. 나이가 겨우 7살에 기골이 준수하니 범인과 다르다. 범인 평범한 사람. 범인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기골이 아주 장대하다는 거지. 골격도 좋고. 그래서 범인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100번 쏘면 100번 다 적중하였다.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그 나라의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주몽이라고 하였죠. 이러한 연유로 해서 그는 주몽이라고 이름 부르게 되었다라는. 주몽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뭐라고? 활을 너무 잘 쏴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비범한 능력이죠. 그래서 주몽의 비범함과 그 이름의 유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성장합니다. 그지? 성장했으니까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니? 2차 시련이 있게 되겠죠? 자, 갑시다. 금화에게는요. 헤브로의 아들 금화, 북부의 왕 동부로 왔죠? 금화에게 아들이 7 있었는데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능이 주몽을 따르지 못했어요. 이에 장자인 큰아들인 대소가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라는 거야.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주몽을 시기한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주몽을 시기한 거죠. 그렇죠? 주몽을 시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몽이 이제 겪을 고난과 시련을 어느 정도 암시하게 되겠죠.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했습니다. 말을 기르게 했어요. 주몽은 곧 좋은 말을 알아봤죠. 좋은 말 알아봤는데 좋은 말 어떻게 해요?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마르게 만들었어요. 야이게 만들고 나쁜 말은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했어요.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해?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인 말은 누구에게 줬어? 주몽에게 주게 된 거야. 주몽이 이렇게 해서 주몽의 이제 비상한 예지, 능력이죠. 지혜 또는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보여주죠. 왜? 나중에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도망치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음 실험 가봅니다. 두 번째 실험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왕의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이 이제 주몽을 주기로 합니다. 이제 주몽의 실현이 나오죠. 그래서 주몽은 어머니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몽에 이르기를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 하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을 벗으로 삼아 함께 도망하였는데
엄수에 이르러 물을 향해 고하기를. 엄수라는 게 물에 이른 거야. 근데 거기 가니까 물이 막혀 있잖아. 물이 있으니까 더 이상 도망을 못 가잖아. 그래서 물 앞에서 이렇게 외쳐요. 뭐라고 외치느냐? 나는 천재의 손자이며, 천재 그러면 하느님이겠죠. 하느님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다. 물의 신 하백의 외손자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혈통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어떻게 알아? 오늘 도망해 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닥치게 됐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조력자들이 나옵니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물고기와 자라가 솟아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그들을 건너게 한 다음 흩어졌다. 이로써 뒤쫓아오던 기마병은 건너지 못하고 주목 무사히 졸본주, 현도군의, 아까 졸본주 나왔지? 졸본주, 고구려의 땅이 졸본주라고 했잖아. 이르러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다. 여기서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적인 업적을 달성하게 된 거야. 그러나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줬잖아. 이거를 나타내는 또 사자성어가 있다. 한자로 물고기는 뭐라고 하냐? 물고기. 거북이는 자라는. 자라? 자, 우리 토끼 전에 다른 이름이 뭐야? 토끼 전에 자라 나오잖아. 그래서 무슨 전? 땡땡땡 전. 별주부 전. 그래서 별. 자라별이요. 그래, 자라. 어별. 물고기와 자라가 뭘 만들어줬다? 다리를 만들어줬다. 어별성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한자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어별성교라는 말이 있는 말이니까. 어별성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이루었다 해서 어별성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건너고 나서 딱 흩어졌죠. 그러나 미처 궁궐을 지을 결의가 없어서 다만 비루수 위에 집을 지어 거처하면서 국호를 뭐라고 했다? 고구려로 정하였다. 이로써 성을 뭐로 삼았다? 고시로 삼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성시설화도 되겠죠? 왜 고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건 이제 건국신화도 되고, 국호를 고구려로 세웠으니까 건국신화. 본성은 해였으나, 해모수잖아. 아버지가 했으니까. 해모수였으나, 천재의 손자로 햇빛을 받고 나왔다 하여 스스로 높을 꽃자로 성을 삼았다라고 했죠. 고시로 성을 삼은 이유에. 그래서 얘를 성씨 신화도 돼요. 성씨. 건국 신화도 되지만 성씨 신화도 돼요. 고시라는 성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신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시는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때 나이가 12살이었는데 한나라 표원제 건소 2년 갑신에 즉위하여 왕이라 일컫는다. 고구려가 제일 윤성할 때는 21만 508호나 되었다라고 했죠. 이게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주몽의 시련을 극복하고 위협을 성취한 내용까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별다른 내용 없잖아요. 그죠? 뭐가 어렵겠어? 끝이지. 그치? 자, 그러면 좀 더 앞으로 넘어가 다시 한번 볼까봐. 작품의 이제 문학사적 의의 한번 볼게요. 여기서 화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화소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야기라고 하면 돼요. 화소는 이야기입니다.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는 천송 강림, 하늘의 자손이 강림 내려온 것이고요. 난생설화야. 난생설화. 난생. 아래서 태어났다는 얘기고, 기아 사상이 기아. 기아 화소는 기아. 아이의 기이한 탄생. 이게 기아예요. 응? 그 다음에 태양숭배. 나오죠? 태양숭배. 아까 뭘 통해서 태양숭배를 할 수 있었지? 다시. 아까 두 개의 선임 주목하라고 했잖아. 햇빛. 햇빛. 이런 화소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서사구조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보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후대 영웅서사 문학의 이제 원형이 되는 거지. 자, 다음. 건국신화의 역할. 신성한 인물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가, 그리고 신성한 국가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공동체적 일체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해주자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뭐의 정당성? 건국의 정당성. 그리고 우리야. 야, 우리 이런 민족이야. 자부심.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주몽의 자손이다. 라고 해서 일체감, 자부심, 또는 건국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우리 국가 중에서 건국신화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가 없죠? 고구려, 백제, 신라 다 혁거세 신화 있고, 아래서 나온 혁거세, 백제는 견훤인가요? 견훤이 지렁이 그거죠. 다 선화를 가지고 있어요. 신화를, 건국신화. 근데 건국신화 없는 나라가 뭐 있어?
조선은 건국 신화가 없어요. 그래서 건국 신화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지? 건국의 정당성이잖아. 그러니까 정당성이 자꾸 위협받는 거야. 그래서 신화를 대신해서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용비어천가예요. 용비어천의 창작 목적이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거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별 외웠어요. 다음 가볼게요. 됐고, 자, 넘어갑시다. 자, 건국신화였고요. 성격은 서사적이고 영웅적이고 주몽의 고구려 건국,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 건국의 내력이죠. 난생설화 중에서 인생난설화에 해당한대요. 난생도 난생인데 인생난이 사람이 알을 낳았다는 해서 인생난이야. 동물이 낳을 수도 있고요. 인생난. 사람이 낳았어요. 여러 신화, 천성강리, 난생, 기한, 태양숭배 이런 복합적인 화소가 나와 있고요. 천재에서 해모수, 주몽의 3대기 구조를 보인다는 거 이렇게. 그 영웅 1대기 구조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아까 했었던 거. 고기한 혈토, 천재 아들과 해모수 하백의 제어가 하백에 따른 유아의 아들이고요. 비정상적, 햇빛을 받아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나고요. 1차 실현, 벌어진 아이죠. 내다 버리죠. 하지만 동물들의 도움으로 되겠고, 그다음 다시 비범한 능력을 보이죠. 하지만 성장 후에 실현 나오죠. 시기에는 사람들 쫓기죠. 조력자의 도움으로 물고기 어벨성교라고 했죠. 위기를 넘기게 되고 위대한 업적, 고구려를 건국하고 성을 고시로 삼았다라는 거죠. 성시신화도 되겠고. 자, 주몽. 대립관계, 금화원과 대소. 조력관계, 짐승들. 그 다음에 오이 등 세 사람과 물고기와 자라. 이렇게 되겠죠. 신화의 상징성, 햇빛, 태양숭배, 천신숭배, 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 이렇게 의미. 간단합니다. 다음. 여기. 자, 여기서는 신화하고 전설 민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신화하고 전설 민담. 신화는 가장 중요한 게 신성성이라고 했고요. 전설은 신빙성, 구체성. 그러니까 전설은 항상 어떻게 이야기 시작하는 줄 알아? 전설이 왔을 때 뭐뭐 하지 말아라. 금기를 반드시 줘요. 근데 그 금기를 어기면 뭐가 돼요? 돌이 된다든지 또는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전설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돼. 신빙성을 하고요. 구체성과 비극성을 가지고 있고, 민담은 보편성과 흥미성, 교훈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화니까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 고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건국 신화가 등장하였고, 이들 신화는 제천 행사에서 서사시 형태로 불리면서 안으로는 국가의 구성을 결속시키고 밖으로는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단군 신화 고조선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 고조선이 뒤에 나올 거라는 거야. 자, 뒤에 가보자. 고조선 단군 신화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또 있어 왜?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거니까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갈게요. 혈통, 비정상 출생, 1차 실현, 여기 2차 실현, 극복 위대한 업적.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했던 거니까 앞에서. 자, 이 작품이 고구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 안으로는 자긍심 또는 일체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몽신화가 지녔을 의미는 뭐냐? 신성한 물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긍심, 자부심, 또 신성한 국가로서의 정체성, 공동체적 일체감 이것들을 조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야. 다시 자부심, 정체성, 일체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하이라이트 해줘. 자부심, 신성한 정체성, 그 다음에 일체감 이렇게 됐어. 자, 그다음 이제 얘는 뭐가 되겠어요? 단군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단군신화 내용 알고 있냐? 알고 있는데 실제 텍스트로 읽어본 건 되게 오래됐지. 어렸을 때 읽어 그냥 아름아름 아는 건지 내가 단군신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책을 읽어서 아는지 누구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지 모르지. 그냥 알고 있는 거잖아. 가볼게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둡니다. 인간 세상을 내려가서 다스리고 싶어해요. 그래서 환인은 환웅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인간의 일을 주관하며 인간 세계를 이제 다스려 교화하게 되는 거야.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곰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의 싸움인 거야. 그래서 누구의 부족이 이겼다고 보는 거니?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이겼다고 보는 거야.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곰을 숭배하는 부족하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살았어요. 늘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어요. 사람이 해달라고 빌었단 말이야. 이때 마침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어요. 쑥 한 심지하고 마늘 20개를 줬죠. 되게 생각만 해도 쓰죠? 쓰고 맺고 떨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곰과 이제 범이 사람이 되긴 했으니까 니네한테 준 겁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과의례라고. 통과의례가 뭐라냐면, 잘 안 보이니? 통과의례라는 얘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이걸 뭐라고 불러? 안 쓰니? 안 쓰니? 통과의례라는 거야. 통과.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거쳐야 되는 과정. 이걸 통과의례라고 불러요. 춘향이가 이몽룡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감옥에 갇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감옥이 통과의례예요. 심청이가 황제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당수에 빠져야 돼요. 인당수가 통과의례예요. 그럼 예를 들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동굴에서 지내야 돼. 그게 통과의례예요. 통과의례. 금기이면서 통과의례가 되겠죠. 다음,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곰은 기한지야. 기한지. 꺼린지. 그러니까 쑥과 마늘만 먹은 지 21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어요. 아까 며칠 있으라고 그랬죠? 100일이라고 그랬는데 37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곰이 중간에 뛰쳐나가잖아. 며칠 만에 뛰쳐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 많죠? 이것도 말이 많잖아. 그러니까 호랑이가 뛰쳐나갔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 많아요. 애초에 21일 만에 해주면, 처음에 21일 만에 된다고 얘기해줬으면 호랑이도 버텼을 거예요. 100이라고 뻥쳤어요. 그치? 근데 곰은 잡식이죠. 쑥과 마늘 먹을 수 있죠. 호랑이는 육식이죠. 이거 너무 이게 편파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사람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곰만 여자가 됐습니다. 37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37일도 금줄치잖아. 37일이라는 말을 쓰잖아. 민족의 금기가 됐겠죠. 민속적 금기. 여자가 된 곰은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습니다. 임신하기를 축원했어요. 환웅은 위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그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거 아까 했죠. 천부지모라고 했죠. 하늘의 아버지, 땅에는 엄마. 그래서 천부지모. 글씨가 좀 작지. 텍스트가 좀 작아가지고 천부지모를 낳았습니다. 천상과 지상의 결합이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당군 왕검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당군 왕검은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뭐라고? 직책이야. 직책. 단군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고요. 왕검은 정치적인 우두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재정일치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뭐 당군 왕검이 뭐 몇백 살을 살았니 몇천 살을 살았다니 말하잖아. 당연하죠. 당군 왕검이라는 지위는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사람은 바뀌었으니까. 당군 왕검은 사람이 아니라 당군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왕검은 정치적인 우두머리라는 뜻이니까 그때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재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있나? 앞으로 넘어갈게 다시. 왕금은 요임금이 왕 위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 요임금의 즉위 원년은 무진이니 50년은 정사이지 경인은 아니다. 자, 아마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경인년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 경인년에 평양성, 지금의 서경의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죠. 그래서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게 된 거예요. 건국신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금은 요임금이 왕 위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이라고 했지. 줄표 여기서부터는 설명이야. 경인년 그 다음에 애가 어디니?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이렇게 기록에 돼 있단 말이야. 근데 해석을 달아보니까 경인년은 요임금이 왕이 오른 지 50년이란 말이야. 근데 요임금의 즉위 원년이 무진이니까 여기에 50년을 하면 정사년이지 경인년이 아니란 말이야. 아마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지. 이거 줄을 달아서 아마 경인년은 아닌 것 같은데 기록에는 경인년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경인년에 평양성 지금의 서경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불렀다라고 하죠.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게 된 거죠. 또다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아사달에 옮겼다라고 했는데 아사달은 이제 고조선의 도읍지가 되겠죠. 그것을 궁월산 혹은 궁이 방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궁월산 또는 금미달이라 한다라는 거죠. 아사달에 옮겼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궁월산 또는 금미달이라 한다. 이렇게. 뒤에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는 1500년 동안 여기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500년 동안 고조선이 유지된 거지. 주나라 무왕이 왕위에 오른 기묘년에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이에 장당경으로 옮겨갔다가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가 1908살이 되었다고 한다라는 얘기죠. 잘 봐요. 원래 이제 그는 1500년 동안 여기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금미달 또는 궁월산에서. 근데 주나라 무왕이니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예요. 주나라 무왕이 왕이 오른 기묘년에 무왕이 기자라는 애를 조선에 봉했어요. 그때 우리 기자조선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봉하니까 당군은 어디로 갔어? 장당경으로 옮겨갔다가 후에 다시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 그때 나이가 1908살이었다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성한 존재가 된 당군 왕검이 되겠죠. 건국신화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가자. 단군과 주몽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는 신화 속 주인공의 특성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고귀한 혈통이죠. 천부지모니까 태어나 신이한 능력을 지녔으며 위협을 이룬다는 특성을 지닙니다. 단군은 천재의 손자로 천상적인 존재인 환웅과 지상의 존재인 웅녀의 결합으로 태어났으며 고조선을 건국하여 1500년 동안이나 다스린다. 주몽 또한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에 따른 유화사에서 태어났는데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으며 활을 잘 쏘았다. 훗날 고구려의 건국이라는 위협을 달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얘는 고조선의 건국이라는 위협을 달성하게 된 거 이렇게 됐죠. 다음 이 밑에 것들은 됐습니다. 여기서 300이죠? 환인, 환웅, 단군 300이 구성되어 있었어. 주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천재, 해모수, 주몽 300이 구성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천선왕강 똑같고요. 천부지몽 화소도 똑같이 이런 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렇게까지 해서 주몽신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